네, 지난 7월에는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각 행사들에서 빠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통일이었지만 정작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바로 탈북민일 텐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나경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좀 깁니다. 예.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사역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2017년 8월에 설립되었고요. 네네. 명칭 그대로 탈북 가정에 어쩔 수 없는 미혼모와 또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 여성분들과 또 청소년들, 네네. 더 나아가서 무연고 취약계층들의 정착 자립을 지원해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탈북의 경험을 직접 또 하신 분이시고 또 여성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의 탈북하기까지의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평양시 중구역 연화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평양에서 김영지 사범대학을 나온 다음 뜻하지 않은 연고로 인해서 2003년에 첫 번째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예. 정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뚫고 2005년에 한국에는 왔지만 함께 탈북했던 저희 애아빠가 다발성 용화증과 척추막염 합병으로 인해서 장애 1급의 삶을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저는 그 애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정착가정의 그 탈북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또 많은 고민들을 지켜보았고요. 네네. 이때부터 장애인 가정에 관심을 가졌고 또한 탈북 고아들 또 그 고아들 뒤에 엄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나아가서 또 무연고 취약계층 탈북민들의 삶까지도 제가 관찰해보고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 사역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실히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탈북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어떤 걸까요? 수령제일주의라는 수직적 명령체계에만 복종하면서 살던 탈북민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 사회에 와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것은 홀로서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런 것을 결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 아이들을 키우려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재혼을 반복하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엄마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서 탈북민들이 가정폭력 건수는 노인 학대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의 73%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가운데는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원치 않은 임신과 결혼을 하면서 중국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해가지고요. 난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체장애라든지 그리고 실명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장애 등급이 4, 5, 6급 정도로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 수당이 4만 원에서 5만 원도 안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려면 정착을 해서 자립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또 학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해서 시작한다는 것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사역을 해 오셨잖아요. 글쎄 뭐 지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본인 자체의 건강상의 또 이런 장애를 가진 문제도 있지만 탈북 비용, 즉 브로커 비용을 감당해내느라고 거의 모든 탈북민들이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삶을 살면서 사춘기를 잘 못 넘긴 아이들이 다 자라가지고요. 청소년 시절부터 엄마를 폭행하는 노인 학대, 가정폭력 건수가 탈북민 사회에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과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분들한테 진정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학원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 마련과 경료금까지 포함하고 또 그 탈북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저희 협회는 코로나 이전 시기에 정부 지원 없이 순수한 우리의 자립으로 우리 돈으로
530여 명한테 장학금과 경요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산재보험, 그리고 불법 다단계 피해, 그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각종 형사소송권에 휘말리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32건의 법률 상담과 지원을 해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것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법률이 재개정 관련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해오신 장로님께서 사비를 털어갖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요?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성도 줄 수 있는 붕어빵 매점 사업, 이와 함께 또 일부 좀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탈북민들한테는 공부를 시켜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탈북민 취약계층들을 돕는 단체 지원해주는 법률이라든지 법안이 생기게 되면 이 탈북 고아들과 취약계층 탈북민을 돕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탈북민들은 정부에 달라 지자체에 달라 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좀 고지근성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자립, 말 그대로 자립을 해서 우리들이 손으로 번 돈으로 우리 취약계층들, 고아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케어하고 보살피는 일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궁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교회와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특수 선교 사역 부분인 이 북한 선교 사역을 탈북민 자립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랑 선교사라든지 전문인 선교사와 같은 분들을 키워내는 쪽으로 실천 선교 쪽으로 진행되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어쩌면 위선과 가식의 보여주기식 북한 선교를 해왔던 형태들도 저는 상당히 이제는 그 틀을 가감하게 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이용한 헌금 모금 유도라든지 탈북자들이 교통비 지급으로 광고하여 숫자 불리기와 자기 교회 홍보하기 이런 것들은 좀 군절했으면 좋겠고요. 보여주기식 행사사진 이런 것들도 군절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라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아부아첨쟁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회 내에 우상화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적 차이라든지 가치관 정체성 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탈북민한테는 맞춤형 자립, 맞춤형 실천 선교가 북한 선교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선교가 아닌 그야말로 맞춤형 실천 선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통일을 뭐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곁에 있는 탈북민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또 함께하는 삶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탈북자 선교도 제대로 못 해내면서 앞으로 통일 이후에 복음 통일 이후에 북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과 위선, 가식으로 탈북민들을 유혹시키는 금전으로 그들의 영혼을 어려도 망쳐버리는 이런 선교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고요. 탈북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봅니다. 일가 친척 하나 없는 탈북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우지할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 중에서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곧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패부로 느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이며 또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온 이유가 여기에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고 야단부터 치는 것은 사실 학대라고 했습니다. 일부 탈북민들이 한국사에 적응을 못하고 재월북,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또 우울증과 자살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학대의 한 현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는 이러한 가르쳐주지 않고 탈북민들을 비난하는 이런 비판에 앞서서 진실로 이들을 한 동포, 한 형제로 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품고 이들과 함께 복음 통일을 이바지하는데 다 함께 나아가는 선교작적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해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자, 형식과 위선이 아닌 그야말로 진정한 선교의 마인드로 우리 또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탈북 미혼모 장애인 자립지원협회 이나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